안녕하세요. 상수인의 CG다방의 정상호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어, 지금 한국어 자료 게시판을 이제 새로 하나 만들고 이제 대충 자료는 다 정리를 해 놨는데요. 여기 와 보시면 이제 게시글들이 기존에 이제 보셨던 게시글들이에요. 사실 여기 이제 한 곳으로 모아 놨는데 50개씩 한번 봐 볼까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V레이하고 렌더맨과 관련된 그 자료들인데 다 한국어로 그 자료들이 작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쪽에 이제 V레이나 이런 자료들이 한국어하고 영문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그 한국어 자료를 더 선호하셨던 분들, 한국어 자료를 보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기가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한국어 자료만 쉽게 보실 수 있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 하나하나 저도 이제 한국어 자료만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하나하나 게시글 다 클릭해가면서 확인하면서 옮겨놨는데 어, 제대로 옮겼으면 아마 네, 한국어 자료를 다 옮겨 쓸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중간중간 제가 이제 실수로 누락한 자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다른 게시판에 있는 이쪽 브이레이나 랜덤맨 게시판에 있는 글들도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이제 찾아는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옮기지 못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따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그 VR신입니다. VR신 그 임포터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에 이제 보시면 네 지금 클릭을 해보면 VR신 매니저라고 있어요. VR신 파일이라고 써 있죠. 지금 아무것도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걸 이제 한번 그 만드는 방법하고 렌더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Vray 프록시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Vray 프록시를 썼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재질 정보나 이런 게 프록시 자체는 없어요. 프록시는 그냥 지오메트리 정보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마야 노드나 맥스의 노드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만 순수한 VR 메시, Vray 프록시 파일에는 사실은 재질이나 라이트 뭐 이런 정보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Vray 프록시 파일을 가지고 그 어셋을 만들었다고 하면 마야 신 파일을 만들고 프록시를 불러오고 거기에 재질을 그 오브젝트 책상이거나 뭐 이런 데 맞는 재질이 적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질을 유지를 하려면 마야 신 파일로 불러와서 그 재질을 적용하고 마야 신 파일을 저장을 해 놔야지만 그렇게 에셋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VR 씬을 쓰시게 되면 그 재질 정보나 이런 게 함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Vray 프록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VR씬 익스포트는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상수인의 CG다방에서 제가 Vray 스탠드얼론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이제 우리가 렌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실 매번 그 VR신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VR신이 생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Vray가 연동이 돼서 렌더링이 되는 과정인데 어 지금 그 렌더 버튼을 누를 때 이제 사실 우리가 모르고 이제 VR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VR신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 이제 여기 익스포트 체크를 하고 브라우저 선택해서 이름을 넣고 네 렌더 버튼을 누르면 VR신이 익스포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R신에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재질 정보도 있고 지오메트리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파일에 다 넣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퍼레이트 파일을 하게 되면 나눠지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수인의 CG다방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GI 세팅, Vray 뭐 아웃풋해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 했을 때 나온 이미지가 이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 구성을 해서 렌더해서 그 상수인에 올렸던 그 씬인데요.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렌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도 렌더링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눌렀을 때 네, 라이트 캐시 연산을 하고
프로그레시브니까 이제 어댑티브 방식이 아니라서 디폴트가 이제 VLA 3.0부터는 디폴트 방식이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보면 아까 렌더링 걸어놨던 이미지랑 같죠?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아웃풋해서 렌더를 하지 말고 이제 VRC는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그냥 렌더 버튼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버튼을 누르면 실제 그 VRCN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VRCN이 만들어지고 렌더가 시작되기 전에 렌더가 종료됐어요. 이제 VRCN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VRCN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폴더로 이동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VRCN 요 씬 파일이 마야 파일이고요. 아까 경로에서 스탠드맨 VRCN이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제가 이제 그 알렘빅 파일로 미리 뽑아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VRCN의 카메라 정보까지는 같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위치를 맞춰주고 똑같은 걸 유지하려고 이렇게까지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선 저는 이제 같은 상황에 같은 카메라를 넣고 네 똑같이 렌더링 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카메라를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캐시에 알렘빅 캐시에 익스포트 셀렉션 투 알렘빅을 해서 아까 카메라 정보를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럼 마야 빈신을 한번 열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VR씬 매니저 네, 창이 뜨게 되고요. 그냥 간단해요. 임포트 오브젝트를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해서 네, 저장됐던 이 스탠드맨 VR씬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해서 보면 네, 이건 이제 C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네, 실제 아까 그 제가 말 세팅했던 백그라운드하고 라이트 그리고 캐릭터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패널 보면 네, 카메라는 사실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제가 캐시에서 알렘빅해서 그 카메라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알렘빅하고 카메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왔네요. 카메라가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그 카메라에 V-Ray 피지컬 카메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달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V-Ray 세팅으로 넘어가야겠죠. 넘어가서 이쪽은 그냥 디폴트로 옵션을 놔두고요. V-Ray도 똑같이 놔두고 GI만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켜고 나머지 세팅은 크게 건들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한번 렌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재질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D Max에서도 사실은 VR씬에 익스포트가 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이제 그 맥스에서 제작된 씬들을 마야로 그냥 가져와서 바로 렌더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이제 전체 씬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에셋 단위로 이제 컨트롤 하실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재질하고 뭐 기본 라이트가 적용된 캐릭터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라이트는 지금 VR씬에 있는 라이트를 쓰셔도 되고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가서 네, 여기 노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플립 엑시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맥스하고 마야하고 그 축이 다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맥스에서 가져온 씬 같은 경우엔 플립 엑시스를 해주시면 되고 애드 라이트가 되는데 애드 라이트를 꺼볼게요. 끄고 이제 IPR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라이트가 없으니까 까맣게 나오겠죠.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가 여기 추가가 됐네요. 지금 그 라이트가
상당히 작으니까 한번 제가 그 사이즈를 좀 올려볼게요. 10 정도 올리고, 네, 지금 어둡네요. 한 밝기도 150 정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조금 더 레디어스를 크게 해볼게요. 네, 이제 좀 보이시죠? 그래서 뭐 지금 라이트를 넘기면 이제 기존의 VR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재질이나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동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파이프라인에 맞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조금 더 원활한 걸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조금 더 뭐랄까 영역이 넓혀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이고 좋으니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용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회사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또 응용이 가능하냐면 보시면 지금 제가 X젠으로 지금 헤어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X젠 같은 경우에 렌더링 할 때마다 그 X젠 컬렉터라던가 X젠 관련된 캐시들이 익스포트 되고 렌더링 되는데, 네이밍도 그렇고 이제 그냥 로컬 컴퓨터에서 렌더링 할 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이든 네트워크 렌더링 해서 그 렌더링을 걸 때 헤어가 제대로 렌더링이 안 된다던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그 X젠에 있는 이 헤어 데이터를 그 아까 보여드렸던 VR씬 데이터로 익스포트를 해서 그대로 불러와서 렌더링을 걸 수도 있어요. 캐시를 미리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 X젠 헤어 원본이고요. 한번 렌더 버튼을 눌러볼게요. 원본을 눌러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X젠이 헤어가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미리 제가 렌더링을 걸어놨는데, 네, 이 헤어거든요. 이 헤어를 X젠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VR씬으로 익스포트를 한 걸 한번 불러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씬은 이미 이제 구성은 되어 있고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X젠 헤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아쉽게도 이제 헤어 같은 경우엔 그 표시가 안 돼요. 네, 뷰포트에 표시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추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스 형태로 해서 헤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가능하게끔 이제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실제로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헤어 데이터가 들어왔고, 없는 상태에서 한번 렌더 버튼을 눌러서 헤어가 렌더링이 되는지까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X젠에서 그 렌더링 됐던 거랑 똑같이 헤어가 렌더링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이제 맥스에는 아직 VR씬 임포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맥스에서 마에로 넘겨서 뭔가 그 렌더링을 하거나 에셋을 서로 공유하거나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요. 캐릭터는 조금 뭔가 난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좀 나무라던가 꽃 또는 뭐 책상, 의자 이런 식의 그 에셋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조금 더 쉽게 툴들 간에 에셋을 공유할 수 있고 작업할 때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 보시고요. 각자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나시거나 뭐 찾으셨다면 그 상순이나 CG 다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